자, 안녕하세요. 어, 다행히 내일부터 2.5단계라서 오늘 강의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네. 그죠? 예. 다음 주가 문제지만, 예. 일단, 일단 프린트 받으셨죠? 일단 100문제인데 중간에 한 문제가 세 문제짜리도 막 있고 있어요. 그래서 한 120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를 맞추기 한국이라기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출이 됐던 문제들 중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 많이 구성을 해놓은 거라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문제로 많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만든 거니까 자주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장 딱 넘기시면은 제가 편지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편지 한번 하고 싶은 말 뭐 몇 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예, 거기 그 박스 바로 밑에 부동산 공법이 일단 이게 41번부터 이 41번부터 행정계획 문제란 말이에요. 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정계획 문제인데 요거를 못 풀면 42번부터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42번, 43번 다 싫어져 이제. 그래서 31의 시험이 그래도 작년에 시험이 좀 쉬워서 다소 좀 쉬워서 올해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더 약간 상승이 될 건데 그럼 어떻게 난이도가 상승이 되냐?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몇 개 더 만들어지는 거지 쉬운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쉬운 문제를 어렵게 해가지고 틀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해가지고 되게 높게끔 보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공법이 갑자기 쉬운 문제를 되게 어렵게 많이 낸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니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고 그리고 우리 상 말고 중 문제 위주로 많이 푸시면 되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상 문제 같은 거는 보지 마시라고 만약에 시험장 가시면 100%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난이도 조절용 상이야. 그럼 버리시고 맞출 수 있는 중 문제 하나 더 맞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위주로 만들어 놨으니까 1번 문제 보기 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 그동안 했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또 내가 숨겨놨냐 여기다. 행정계획 첫 번째 문제 나오면 대상 지역부터 찾아야 돼요. 어디가 대상이냐? 전국이 대상이다 그러면 어느 분 나오겠네? 국장이 나올 거고 특정한 지역이 도시가 대상이다 그러면 도시가 나올 거예요. 도시가 두 개 도시다 그러면 여기 한 개 도시일 때는 그냥 도시인데 이 두 개 도시를 묶었다 그러면 광역이란 말 나올 거고 그리고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도시 군 계획인데 방향 잡는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하는 계획은 뭐예요? 관리 계획 두 개로 나눠지겠지. 그래서 그 대상적 관할하는 사람이 관할하는 자가 수립을 하되 걸쳤을 때는 같이 짜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윗사람한테 우리 둘 중에 누가 좀 해달라고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리권자가 나오면 무조건 윗사람한테 승인차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요거 갖고 하는 건데 자, 두 개 묶였어. 그럼 무슨 계획 나와야지? 광역도시에 나가는 거야. 한 개 도시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나눠지죠.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개로 나눠진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또 우리가 도시군 계획 그러면 요 두 개를 말하는 거지 광역도시군 포함 안 하는데 용어 정리해서 자꾸 얘를 살짝 여기로 집어넣어요. 그럼 틀렸다 알 정도면 돼. 근데 광의의 도시계획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광의의 도시계획을 할 때.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전국에 다 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도시마다 다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 근데 광역도시 계획은 이 빨간 색깔이 안 지정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그럼 어떤 다른 법에서 이 토지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현재 도시마다 다 짜 있는 계획이 뭐기 때문에? 그럼 다 합법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 있어서 얘가 기본이 돼야지. 얘에 안 맞게 개발되면 안 된다 뜻이에요. 그리고 도시 안에서 도로, 상하수도, 철도 뭐 부분 계획을 짠대요. 그럼 도시 안에서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네? 방향 제시하는 거? 기본 계획이야. 그러면 이제 해당 지역의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무슨 계획이 부합되게? 기본 계획. 얘가 하라는 대로만 계획을 짜야죠.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개발을 하겠다. 그럼 탑법이죠. 탑법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보존하려고 도시군계획 짜놨어. 그럼 거기 개발하면 안 되죠. 도시군계획에서는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탑법에서 개발한다? 그거 안 돼. 누가 우선해야 돼? 도시군계획 우선해야 돼. 그래서 도시군계획 짜놓은 거고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방향 제시한 게 뭐야? 기본계획. 그래서 따라해봐.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뭐에 부합돼야 돼?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돼. 근데 창피해요? 근데 마스크 끼니까 안 창피하다 하나도. 부문별 계획은 뭐에 부합해야 돼?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돼.
됐고, 그럼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이제. 계획 세 가지가 있는데,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라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예, 관리 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수립, 입안, 얘는 승인인데 얘는 결정인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입안권자, 수립권자가 하는 일은 이걸 하는 거고, 승인권자가 하는 건 이걸 하는 건데 나중에 하면은 절차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뭘 하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그 지역의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 심인데 의견 청취 방식이 비구속일 때는 공청회로 공람으로 공청회 들어보겠다. 근데 이때 안 오니까 어디 지방의회.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 의견 듣는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기구에 승인기구에 동의기구에 얘가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 지금 의견 제시기구자. 근데 승인 얻어라 뭐 동의 얻어라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야. 넘어가면 안 돼요. 주민 의견 청취할 때 안 들으니까 얘가 의견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조사하는 거 똑같은데 얘는 주민 의견 청취가 와서 보라고 뭐해? 공람하고 얘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지. 근데 수리권자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 보내면 다음 뭐죠? 협의하고 심의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냐? 승인권자가 결정권자 하는 건데 수리권자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 뒷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승인권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수리권자가 하려면 대상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이 묶여야 되는데 시, 군이잖아요. 그럼 2개 이상 도시를 묶으려면 특강, 시군보다 윗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국장하고 누구밖에 없네? 도지사밖에 없어. 그럼 같은 도면은 누가 지정하면 되고?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장, 도지사밖에 지정을 못해요. 그럼 지정해줬으면 밑에 있는 애가 짜서 지정하신 분한테 승인 얻어야 되니까 지정권자가 뭐예요? 승인권자예요. 그럼 만약에 수립을 하기 전에 대상 지역을 같은 도로 지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장수가 짜서 지정해주신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으면 된다. 근데 시도에 걸쳤으면 누가 지정해줄 거고? 국장. 그 안에 있는 시도에서 짜서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근데 이거를 3년이라는 시간을 줄 건데 안 하면 그때는 도지사 국장이 직접 짜는 거죠. 3년 내 안 하면 누가? 도지사하고 국장. 단 시장수가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같이 짜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고 시도는 국장이랑.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같이 짤 수도 있다고. 요청이란 말 없으면 하여야 한다로 기억하셔야 돼.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을 하여야 한다. 하나 더. 시장군수가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한테 조정을 신청하는 거고 시도는 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가도 되고 공동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공동으로 가면 그것도 협의 조정하면 되는데 단독으로 왔을 때는 그러면 일정 기간을 주고서 해당 기관한테 조정 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해서 조정 신청제도 하나 있다는 것까지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대상 지역이 도시라고 줬기 때문에 도시가 시, 군이라 얘는 누구밖에 없냐면 특광, 시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 제일 낮은 사람? 시장군수. 그럼 얘 빼고는 특광, 본인이 확정하는 거죠.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서 여기는 국장이 없어요. 국장은 언제만 나온댔지? 기준 할 때만 나온댔잖아. 기준 아니면 안 나와요. 국장은. 네. 여기서 기본계획에서는 언니라고 그랬어요? 오빠라고 그랬어요? 언니 특광, 시장군수만 짜지 국가계획 관련된 국장 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그대로 오는데 여기서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하냐면 시장군수 결정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사인데 구청장 빼고 다 짜요. 근데 시도 대장인데 예외가 국장이다. 단 여기서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 시작하는 게 맞아.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누가 직접?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는 게 개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장 입안한 건 누구한테? 국장. 요거는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은 상태에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는데 할 거 많은데 2가지 더 하래. 토했다고 그랬죠.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검토를 하는데 얘는 하나 더 하래. 환자 학원 내에서 환경성 검토까지 추가로 된 거예요. 근데 기초조사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도심지 위치에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럼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검토는 도심지면 주거 상업지역이죠. 그런 지역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공람하고
국남하고 협의하고 심의 공통 생략 사유는 국방상 모일 때 기밀일 때 생략할 수 있다.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어볼까요? 이거? 1번 문제부터인데 얘가 제가 두 개잖아요. 지금 이게 올해 2020년에도 나왔는데 18년에 나왔던 문제가 변형돼서 또 나왔더라고. 그럼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 보고 가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예상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예상 문제이지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연습용인 거고 차라리 이런 문제가 더 나은 거예요. 네, 보세요. 자, 1번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이제 틀린 거 4개를 찾아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1번부터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 중에 광역계획을 시작할 때 목적에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질문 읽으면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 일단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계획의 내용을 안 외워놨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1번에서 옳은 게 나와버리면 되게 좀 애매한 거야. 그럼 2번 보세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기구라고 그랬잖아. 무슨 동의를 얻어? 얘는 동의 얻는 기구가 아니잖아. 그럼 틀렸고.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된대요.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또는 뭐로 공동으로 어느 분 찾아가서 국장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지문은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강행 규정이잖아요. 단독으로는 못 한단 말이고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단독으로 해도 되고 공동으로 해도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조정 신청 하여한다 의무 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틀렸고. 4번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승인을 지방의회는 무슨 기구라고? 의견 제시 기구예요. 뭐 승인이라면 자꾸 이상한 말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유형 문제는 이런 유형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 거 먼저 풀고 있으면 안 돼. 최근 거 봐야지. 예. 지방의회 승인 요구 아니다. 예. 5번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 수립 기준하면 항상 누구죠? 기준하면 무조건 국장이라 시장 군수 틀렸다. 그럼 답 1번이 맞겠군 하고 1번 동그라미 치면 자기서 한 달에 날라오는 겁니다. 답 몇 번이에요? 1번. 이게 어려웠던 문제로 관평사에서도 나왔던 거였고 그 다음에 2번. 이게 3년 전 관평사 문제랑 우리 시험 문제 베꼈던 문제인데 2번 문제 보세요.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등 그럼 위반과 관련된 건 제한도 있고 위반권자 있고 동의도 있고 생략도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1번부터. 자, 주민은 위반을 할 수 있다, 위반은 못한다. 뭐? 뭐라고 했어 지금?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주민은 위반할 수는 없는데 위반을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요. 자, 주민은 위반 못하지만 기지산지라고 했죠. 기지산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로 지구단위 대체해주세요. 단 기반시설 돈 많이 드니까 면적 얼마?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여기서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국공유지는 얻을 필요가 없는 게 주민들이 의견 들어와서 국공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민은 기반시설 개량 그리고 지구단위계 기지죠 기지. 도시공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니까 옳지 않은 거 아니죠? 그러면 얘는 일단 1번은 틀린 거 같고 2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할 때 위반의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맞죠?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자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얘는 기반시설은 아니죠. 그럼 얼마 동의 얻을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걸 우리 단독 문제로 냈던 거를 얘는 지문으로 냈더라고. 우리 3분의 2냐 5분의 4냐 연결하는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요걸로 낸 거야. 그리고 4.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면 개발이 끝난 지역이죠. 그러면 제 취약성 분석 기초조사할 때 토지 적성 평가 제 취약성 분석에는 할 게 없어. 그럼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틀렸네. 그 4번 답인 거지. 5번. 도시지역 축소라는 거는 경미한 거로 봐야 돼. 확대가 경미한 거예요. 축소. 축소가 경미한 거니까 지구단위계 변경에 관한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 의견 청취 요구되지 않는다. 생략할 수 있다. 답이 4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유형은 전체적인 입안과 관련된 걸 다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제한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동의요건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3번 문제가 이제 용어 정리 나오면 뜬금없이 툭툭 들어오는 것들인데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여기 지문 읽으면서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옳은 거 찾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 시험장 딱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동그라미부터 해야 돼. 옳은 거부터 동그라미 딱 해놓고 틀린 거 몇 개죠? 틀린 거 4개 찍어야 되는데 1번 광역도시계란 말 하면 항상 어디에 해? 그러나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광역시와 특별시의 장기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지 않아도 수립이 될 수가 있나? 없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방향을 제시하는 거로? 광역계획권에. 근데 광역시와 특별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얘기야.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내겠지 뭐. 예. 됐고 2번 도시군 계획은 자 2개로 나눠져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관리계획 구분한다. 그럼 누구 때문에 틀렸네? 광역도시가 틀렸지. 그러면 얘는 키워드가 요게 틀린 거고 얘는 광역도시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보자마자 아 요거 틀렸구나. 내 눈에 그게 들어왔을 때 아 이제 내가 공부 좀 된 거예요. 3번 지구단위계획 나오면 지구가 영어로 블락이라고 해서 블락.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일부. 그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울시를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 그럼 전부란 말이 있으면 안 되죠. 일부에 대해 토지용 합리화하고 합리화를 목적으로 짜는 도시군 관리계획 단 다 맞는데 요 단어 하나 때문에 틀렸어요. 전부. 만약에 이게 도시공계 수립 대상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의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공계 수립 대상의 일부잖아요. 그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는 맞는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돼? 일부. 그 다음에 4번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 나오면 항상 자연취락이에요? 집단취락? 이게 확 떠올라야 돼. 집단. 근데 자연취락이다 했으니까 틀렸지. 보자마자 키워드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인데 틀렸네. 그럼 5번이 답인가 보다. 국장은 국방부 장관이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자 보안상 무자생 보죠.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무슨 계획으로? 도시공관리계 결정할 수 있다. 깔! 답 5번 이렇게 된 거지. 말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럼 3번까지가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안 틀리면 되겠다 느낌이 오면 되는데 올해 문제 하나 풀려고 제가 그 기출문제로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박스 하나 있지. 참고 문제 1번. 거기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6월 달에 나온 거니까 지금 2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 따끈한 문제인데 1.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다. 그럼 얘는 결정이 되면 항상 뭘 그려줘야지 되는데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해요. 즉시 발생해. 그 즉시구나. 이거 보자마자 이게 키워드가 보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라 뭐예요? 지형도면 뭐 할 때? 고시한 때. 즉시 발생한다. 2번 시도지사는 국장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한다. 자, 국장이 입안한 거를 그래서 결정을 했어. 변경할 때는 그럼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국장하고 해야지. 환경부 장관은 뜬금없이 넣어놓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넣어놨잖아. 근데 이거 또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겠죠. 근데 특이 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자가 제안을 받은 경우에 자 입안을 내가 하는 건데 제안을 받았어. 통보 며칠이죠? 45일 연장해서 30일. 입안에 드는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안을 받은 경우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된다. 맞죠? 그게 며칠이냐는 뭐 얘기 안 한 거고 그냥 알려야 된다라고 한 거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 예. 근데 맞는 것 같은데 4번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작성 기준 국장 조례 틀렸고 5번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게 도지사가 입안을 하면 지용되면 누가 그리는 게 맞겠네? 도지사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구나. 이게 가장 최근에 요 문제 중에서 가장 최근 문제예요.
되고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이 2009년, 2010년, 2020년 우리 시험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다 나왔던 질문인데 옳은 거 몇 개냐 근데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넘기면 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지문들 다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봐야지. 여기서 지문에 1번부터 3번 지문에서 딱 읽으면서 내가 봤던 지문도 있고 처음 보는 지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개냐라는 문제 나오면 일단은 공법에서 나오면 틀리라고 하는 거고 이거 지금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이게 5문제인데 5문제를 넣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로 넣어서 그냥 한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토했다 그랬죠. 토했다. 토가 뭐죠? 토지적성 평가랑 제시학성서. 그러면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줄여서 뭐라고 그러지? 토지 적성 평가와 토했다. 해가 뭐죠?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맞죠? 네. 그럼 1번 지문 맞는 거죠? 네. 2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환경, 교통 등에 관한 분별계획을 짰어.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해요?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돼? 그죠? 이제 반대로 써놨잖아, 지금. 다른 법에서 이 교통을 계획을 분별계획 짰으니 기본계획에 얘가 우선하냐 그게 아니라 분별계획을 짤 때는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짜야 된다. 그래서 우선한다가 아니죠. 틀렸네. 3번 가볼까요? 3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다른 법률에 타법에서 어딘가를 개발하겠대요. 토지 이용을 하겠다고 지역지구를 한다? 그럼 이미 짜놓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죠? 전국에? 도시, 군계획. 그럼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에서 도시군계획에서 용도지역 지정해놨죠. 지구도 지정해놔서 아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보전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타법에서 거기다가 산업단지 만들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용도지역 지구 지정 목적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럼 일단 틀린 거 2개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3가지 동시충족인지 확인돼야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 경계 같이 아니했는데 인구마저 얼마? 10만 이하면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이거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이렇게 나왔었어요. 기본계획 얘기하는 거죠? 네, 기본계획. 맞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요거 새로 신설된 거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몇 년마다 이거 정기적으로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5년마다. 요 지문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5번 지문은 기억 좀 해두셔야 될 지문이고 맞고 6번 여기 잠깐 보실래요? 6번 지문은 요거 봐야 돼.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 씨는 저예요. 고양시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오른손에 도시군관리 도서 왼손에 계획설명서 첨부해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기량 해주세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해주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은 물론 제한도 할 수 있다. 지금 몇 개 틀렸지? 몇 개 틀렸냐고. 일단 용도지역은 제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위반하는 건 못하고 위반 제한만 할 수 있죠. 2개 틀렸잖아. 기지산지라고 그랬잖아 방금 전에. 용도지역은 제한 못하죠. 기반시설 설치해주세요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용도지역 제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이거 상업적으로 바꿔주면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이런 거 제한 못한다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바꿔달라는 거 못해요. 지문에서 슬쩍 집어넣어서 틀게 하는 유형이니까 기지산지를 외우고 계시면 용도 지역은 제한 못하는 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됐죠? 기지산지 안 된다. 그리고 위반은 못하지만 뭐만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틀린 거고. 7번 질문.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수립할 수 있고 여기서 요거 7번 지문이 이해가 된 사람은 공부 진짜 많이 된 사람이거든요. 7번 지문 한 문제짜리였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구청장 빼고 다 짜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온리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구청장 빼고 다 짜요. 그대로 써놓은 거야. 제일 높은 사람부터 써야 되니까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은 언니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수립할 수 있으나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구 빼고 구청장 빼고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수립 위반할 수 있다. 깔! 완전 중요한. 이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아까 그 표 이해가 다 된 사람인 거예요. 7번 맞고 8번 가볼까요? 8번. 지자체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 수립을 하는데 국장이 평가를 했던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면 가격상 일으키지 그냥 그래? 네. 반영해야 돼요? 안 해도 돼? 해야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반영하여야 한다. 간평사 문제네 이거. 8번 틀렸고 9번.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자 나왔네요.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에 관한 부문별계획. 부문별계획은 뭐에 부합되라고 그랬죠?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맞네요. 예. 부문별계획은 무슨 계획이? 기본계획이. 근데 시험장 하면 이거 관리계획이라고 나와요. 아까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부문별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 다음에 10번.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다. 이거 몇 년마다 아까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근데 시험장 가면 아마 이거 매년마다라고 나올 거예요. 5년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맞는 질문이고. 11번. 요 질문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세 가지는 광의의 도시군계획이다. 요거까지 맞죠? 아까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광해도시군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 가지 계획 모두가 관할 특강 특특 시군의 관할 구역이 수립되는 다른 법의 토지 이용 개발 보존의 기본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법의 토지 이용의 기본이 되는 건 무슨 계획만? 도시군 계획만. 누구 빼야 돼요? 광역 빼야지. 광역은 아니었잖아. 아까 전에. 그래서 3번 질문, 11번 질문 틀린 겁니다. 그럼 12번. 요거 12번은 관계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했다. 자, 제한하게 되면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 부담해야 된다. 아니죠?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럼 맞는 거는 1, 4, 5, 7, 9, 10, 6개. 답 3번. 지금 한 개도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용도구역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이제 올해 문제인데 가장 최근에 문제 보니까 이제는 권한자만 물어보지 말고 용어 정의도 같이 물어보고 무슨 계획으로 정하냐 같이 물어보더라고. 개, 시, 수, 도, 입. 이 세 가지는 5가지는 전부 다 용도 뭐라 불러요? 구역. 용도구역은 뭘로 지정합니까? 그럼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하는데 행위 제한은 시가와 조정구역 국토계획법, 입지규제 취소구역 국토계획법이고 얘는 개별법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개특법, 수산자원관리법, 도시제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지정권자가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제한다고 그랬지? 국장만. 시가와 시도의사,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만 국장. 수사는 회장,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 대장, 입지규제는 결정권자, 시도대장, 예외 국장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있는 건 누구하고? 시가하고 입지규제만 시험범위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개별법 받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유보기간이 5년에서 최소 몇 년? 20년 사이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규제가 제일 세다고 그랬어요. 제일 세서 몇 년 몇 천 먹는다고 그랬는데 허가 위반하면 3년 3천에서 이 시기 얼마짜리라고 그랬지? 3천만 원짜리라고 그랬지. 시가와 개발은 3년 3천이라고. 웃자고 해도 안 웃고 시험이 얼마 안 남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랑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면 3년 3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거. 시가와 조정구역 워낙 규제가 세서 허가 없이는 어떤 행위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뭐 신고로 가능하다, 뭐 그냥 가능하다 이 말 하면 다 튄 거거든요. 5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5번이 이제 용도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해놓고 틀린 거 고르세요라고 했던 문제예요.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1.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겠다. 항상 도시 안에란 말 꼭 써 있어요. 얘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 거꾸로 시도대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완전 깔끔하죠? 네. 2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 개발제한구역은 법이 따로 있어. 그 따로 법률이 개특법인데 따로 법률로 정하되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원됐어요. 예외 있다고 그랬어요. 어? 개발제한구역 누구만? 국장만. 국장 이외에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맞죠?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이 지문 보시면 교수님들이 좋아한다고.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지정하는 거예요. 3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딱 나오는 순간 수산자원이겠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을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다. 맞고.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인데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요. 왜 지정했냐?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를 하겠다 아니면 개발을 하겠다. 정비. 재생하려는 지역이죠. 그러면 주상공 중에서 기능이 올라가 있는 데는 어디지? 상업 빼고 주거하고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얘는 공업지역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맞죠. 공업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고. 5번. 뜬금없이 시가와는 행위자에 나오는 이유가 시가와는 국토기획법에 있기 때문에 행위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서 도시공객사업이 아닌 것들은 마을 공동시설, 공익사업, 공공시설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허가 없이 신고를 가능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명언을 하나 기억하랬죠. 뭐 없이는, 허가 없이는 절대로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그거 또 나오잖아. 다 5번이죠. 신고 사유를 외울 필요도 없고 허구 사유도 없고 무조건 허가 사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허가 없이는 어떤 행위도 못한다. 위반하게 되면 3년 3천이고 대부분 산으로 돼 있어서 허가받으면 산지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되 농지 전혀 허가 의지는 없다 그랬었어요. 답은 5번. 혹시 공동구 나오면 공동구는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옛날에 전봇대 있던 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안 되겠다. 지하에다가 묻어라 했는데 아예 신도시를 만들 때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200만 제곱미터 얼마 초과하는? 200만 초과하는 신도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돼. 전기, 가스관, 뭐 통신, 뭐 외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초에 설치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의무 기준으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해. 그럼 돈을 누가 해야 돼? 그럼 설치 의무자가 당연히 돈 내야죠. 근데 나중에 사용할 놈은 공짜로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설치 의무자와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데 설치 비용을 부담 안 했던 자가 쓰겠다 그러면 허가 받고 써야 돼요. 몰래 쓱 집어넣었다 걸리면 A씨 그래야 돼.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안 받고 원래 쓱 집어넣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먹었던 거야. 그리고 관리는 관할하는 특강 특특 시군이 관리하되 유지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가스관하고 전기관, 수도관 다 넣어야 돼.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요. 왜? 비싸게 설치했는데 공동구가 설치됐는데 무조건 수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강행구조 안 넣으면 이거 2년 잊혀먹어요. 근데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게 좀 위험한 거는 그랬죠. 가가 뭐야? 가스관하고 하수관. 이 두 놈은 심의 거쳐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7항, 8항이 이거예요. 7호하고 8호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도 있다. 6번 문제 가볼까요? 6번 문제. 6번 문제부터 풀고 7번 문제 풀 건데 그 6번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7번은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6번부터 국토계획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1.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광역하고 기본계획 짤 때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 조기 위반, 동시 위반, 같이 위반할 수 있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맞죠? 예.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잡아. 지방의 의회는 무슨 기구예요? 의견 제시 기구예요? 동의 기구예요? 승인 기구예요? 그 입안에서 무슨 절차에? 결정. 입안권자 하는 거는 기초조사, 주민의견, 지방의 의견 듣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이 하는 거고 결정권자는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야. 그럼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하는 거예요?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협의 심의. 그럼 결정권자는 지방의 의견 들을 필요 있어 없어? 다시 보세요. 순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과 결정할 때는 뭐만 하면 돼? 협의하고 심의. 미리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맞잖아요. 이게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수립권자가 하는 일하고 입안권자 하는 일하고 결정권자 하는 일을 나누라고 했잖아. 이런 거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결정권자는 뭐하고 뭐만 하면 돼? 협의심의.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다 이거 찍고 웃고 있었지. 3번.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에서 수립되는 타법에서 토지를 이용 개발할 때 얘에 맞아야 되니까 그 개발 이용 개발 보전의 기본이 된다. 맞죠? 도시군 계획이. 5번.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에 관하여 수립하는 분별계획은 뭐예요?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도 돼요? 예. 부합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틀렸네. 답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 국토개혁 법령상 공동구란 말이 나오면 거기 16년 중개사 시험 나왔었고 그 다음에 관평사 베꼈고요. 관평사에서 19년에 또 베꼈어. 그래서 그 지문 중에 계속 반복되는 것만 모아본 건데 1.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입니다. 근데 얼마 초과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200만.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아까 설치 의무 기준은 얼마? 200만 제곱미터요. 들었고. 2. 공동구 설치해서 돈을 엄청 들여서 설치했는데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이거 공동구에 수용 안 하면 왜 설치했는데? 아까 설치하게 되면 수용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뜻을 아셔야 돼.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용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3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개혁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단독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시행했던 의무자와 그 점용할 예정자가 공동으로 뭐에 부담한다지. 4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차지하는 무슨 비율? 면적.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하는데 가스관하고 뭐야? 하수도관. 이거는 뭐야?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깔끔하네. 답 4번인데. 5번.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짜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5년마다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딱 정리하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됐고. 그다음 8번에 국토개혁 법령상 실효되는 게 5개, 도시개발법의 실효규정 5개, 공법의 실효규정 총 10개예요. 총 무슨 몇 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몇 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총 10개 있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년, 주민이 위반 제한했을 때는 몇 년 안에 착수? 5년. 시가와 조정구역은 5년에서 20년 사이에 정한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 날. 도시공개 시설 결정되고 10년은 매시청구인데 20년은 실효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총 5개 있었거든요. 실효 나오면 항상 그날이에요. 항상 그날의 다음 날이에요. 일단 다음 날인데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 해제, 실효된 것으로 본다.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몇 년? 결정이 도로로 결정되고 몇 년간 안 하면 10년은 매시청구고 20년이 실효잖아요. 20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되잖아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몇 년? 1년. 지정하고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기에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된 것으로 본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5년에서 20년이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보기간이라고 그래.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날.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날. 항상 다음날.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계 몇 년? 3년 될 때까지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시효된 것으로 본다. 주민이 입안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지정됐어. 몇 년 안에 착수.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제외하고 시효되는 게 없는데 도시군관리계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 수립하지 않으면 3개월 되는 날에 다음날 그런 거 없어요. 광역계권 지정하고 나서 시장군수가 3년 안에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없는데 자꾸 있다고 이렇게 꼬시니까 저 5개 빼고 없다고 아시면 문제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그럼 5개 기억해야죠. 그래서 만든 문제가 8번인데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출제하신 분이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국토계 법령상 결정 또는 지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이후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몇 년? 1년이 될 때까지 안 짜면 기반시설 설치기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지 3년이 아니다. 이거 지구단위계하고 헷갈리게 된 거죠. 그 2번 도시공개 시설결정고실로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안 이건 무슨 청구? 매시청구죠. 지목이 대인자는 매시청구지 실효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3번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갈 결정고시 되고 몇 년 동안 계획 안 짜면 3년. 얘가 3년이죠. 4.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3년. 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8년을 지정했다. 그럼 8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만약에 10년을 정했다. 그럼 1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이라 얘는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날 이렇게 해야 돼요. 5번. 지구단위 계획인데 가로에 주민이 입안을 뭐 했다고? 제한. 제한했네. 제한해서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 인허가 받고 나서 착수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 5년 된 날에 다음날 결정 효력을 잃는다. 그럼 얘는 맞네요. 답 5번이지. 그래서 국토개법은 이제 5가지밖에 없고 도시개발법도 5개 있어요. 그 도시개발법은 개발법 가서 얘기할게. 그럼 9번 가볼까요? 이거 관리지역만 가지고도 한 문제 낼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건데 관리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딱 해놓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일단 관리지역은 세 분이 되는데 몇 개로? 3개. 보, 생, 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건폐율이 20, 20, 40, 80, 80, 100. 근데 여기 미세분된 지역 있어. 아직까지 지정을 못했다. 그럼 가장 센 거 적용해요? 가장 약한 거 적용해요? 센 거니까 누구? 보존관리지역 따라서 20, 80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냐면 도시적으로 편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역 안에다가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사만 짓겠다. 농사만 짓는 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농사만 짓고 오면 뻔해. 도시로 갈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우리나라 땅 중에 농림에 있어요? 자연환경에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은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고 만약에 보존산지 지정했습니다. 준보존산지가 아니라 보존산지면은 이제는 보존할 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산지가 농림에도 있고 자연환경에도 있으니까 얘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뭐 자연환경 보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요.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나중에 난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대상인 거죠. 그럼 거기 1번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 이게 계획관리. 농림법의 진흥, 요건 무슨 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 이게 뭐예요? 보전관리. 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에 준하여 관리하기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이게 정의 그대로 써놨네. 2번 국토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역에다가 지역 중복되나?
지역에다가 지역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죠. 지역 빼고 지역에다 지구, 지역에다 구역, 구역에다 구역, 구역에다 지구, 지구에다 지구는 다 돼요. 근데 지역만 안 된댔어요. 답 2번이네. 2번 틀렸습니다. 3번. 우리가 보통 칠학지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연 칠학이랑 집단 칠학 나눠져요. 집단 칠학은 어느 지역 안에만? 개발 제한구역. 나머지 녹간 농자 안에 있는 거 자연 칠학. 그럼 관리 지역 안에 있는 칠학은 뭐예요? 자연 칠학이에요. 그래서 거기 관리 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 칠학 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칠학 정비하기 위해 하는 것은 집단 칠학 지구다. 맞네요. 4번. 관리 지역 안에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보존산지면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뭐 또는 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5번.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했다. 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얘는 어디로 가세요? 농림지역. 농림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맞네요. 답은 2번. 틀리게 할 게 뭐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 농지가 원래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외로 돼 있고 산지는 보존산지랑 준보존산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뭐 할 땅이고 보존할 땅. 얘는 보존에다가 뭐도 개발. 그럼 얘는 관리지역에가 있어야 돼요. 예, 농림지역에 있어야 돼. 예. 관리. 얘도 관리.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외지역하고 준보존산지가 관리지역에 있는 거야.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보생계로 돼 있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외고 준보존산지가 여기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그래서 어느 지역 안에란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뭘로? 농림지역. 보존산지로 지정해버렸어. 준자 띄었어요. 그러면 보존산지면 두 군데에 있으니까 관리지역 안에 보존산지 지정하면 농림지역 또는 뭘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래야죠. 됐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요 개별 규정인데 우리가 이제 5, 6, 6, 5, 7은 이제 너무 수준이 낮아서 다 아는 거잖아. 이제 그거는 뺐고 10번 갈게 10번. 다음의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특광, 특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인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개발진흥지구 개수 40, 용수 8딱.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바깥에 지정됐잖아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40, 30인데 얘 빼고 도시 외에 지정되면 무슨 관리랑 똑같이 계획관리랑 똑같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적용해야 되잖아. 그럼 건폐율 얼마예요? 40에 용적률 얼마? 100. 40하고 100 적용해야죠. 자연녹지는 30이고 그리고 자연 칠학은 원래 60%까지 건폐율 60%까지 완화해 주는데 얘는 위로 가면 나무 다 죽으니까 용적률이 별도 규정이 없다. 그리고 집단 칠학은 많이 안 해줘서 얼마까지? 40까지. 그리고 농공단지는 보관용 창고지라고 70% 완화해 주면서 공장 그 창고 있죠, 창고. 그래서 농공단지 얼마? 150. 농공단지 얼마? 150. 150까지. 그래서 요거 40, 100, 60, 150. 40, 100, 60, 150. 요 놈이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 외우고 있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요 개발진흥지구는 반드시 외우고 가세요. 얘는 도시 바깥에 지정되면 계획거리랑 똑같이 40하고 100인데 자연녹지 들어가면 원래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이지만 얼마로? 30으로. 그 밑에 박스에 최근의 건폐율과 용적률 문제는 단순히 연결하는 문제만을 출제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연결해놓고 틀린 거 고르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막 변형하는 게 참고 2번이에요. 참고 문제 2번에 1. 국토계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가 이렇게 3년 전에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미지정 지역이면은 도간 농자 자죠. 제일 센 게 자연환경이니까 20하고 80 아니에요? 그럼 건폐율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0. 답 1번이 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이제.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또 나왔는데 그때는 용종이로 또 나왔어요. 이번에. 이번 봐봐요. 국토기획법령상 도간농자, 이번엔 더 자세하게 써줬어. 도간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다. 그러면 제일 센 거 자연환경 가야 되죠. 그러면 20하고 80이니까 이번에 용종률이니까 답이 3번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는구나. 건피를 냈으니까 용종률 나오는구나. 느껴보시라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요거까지 내더라고. 80인데 50에서 80이거든요. 한선이. 그래서 오빠라고 하나 기억해 주세요. 오빠 뭐라고? 오빠. 네, 50에서 얼마? 80. 하한선이 50에서 80이라서 이거를 80%가 상한이 최대한도잖아요. 하한선이 50에서 80인데 이거를 30에서 80, 20에서 80, 50에서 80 이걸 찾는 문제도 간평사 내쳤어요. 그래서 50, 80이라는 거 오빠만 하나 기억해 두세요. 네. 됐고. 그다음에 11번. 11번은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니까 요거는 잠깐 개념 바뀌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이어서 풀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